안녕하십니까. 직무윤리 맡게 된 백영이라고 합니다. 직무윤리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지만 반대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남들도 좋은 점수를 맞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 좋은 점수를 맞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냐는 관계없이 직무윤리는 그 스타일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직무윤리 책 교재 보시면 쭉 앞쪽에 보시면 컨텐츠 해서 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파트 1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시게 되면 직무윤리 문제는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해드리는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이 내용을 충분히 쫓아오시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정확히 짚어서 정리해 주시면 득점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직무윤리 일반이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위에 1절과 2절이 좀 그나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직무윤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왜 직무윤리가 강조되는가 이런 부분들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 직무윤리가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신의성실 원칙, 기본이 되는 원칙이 바로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법에서는 신의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신의성실 원칙이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고 역시 챕터 2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5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챕터 1, 챕터 1에서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고 좀 적게 나오면 챕터 1과 2가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세부적으로 이제 직무윤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직무윤리 기준들이 쭉 나오는데 자, 어떤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객에 대한 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시험 문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직무윤리 기준에서 2문제 이상은 나오게 되고요. 5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고객에 대한 직무윤리, 어떠한 일을 고객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절과 2절에서 한 문제 정도 신의성실 원칙 한 문제, 그리고 고객 한 가지 더 나온다면 이 정도. 자본시장도 이제 나오긴 나옵니다. 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에서 마지막. 자, 직무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절차를 지키는 절차.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느냐. 자, 이게 이제 챕터 4에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요즘 직무윤리가 강조되는가? 챕터 1,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무엇인가? 챕터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누구에게? 고객에게.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키며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내부 통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두 문제, 셋, 넷, 5문제 정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쫓아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어떤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제가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많이 나가게 되면 어때요? 항공사에서 주는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겠죠. 출장은 공적으로 간 거지만 마일리지는 어떻습니까? 제 앞으로 쌓여 있겠죠. 그래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피서를 가는데 그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피서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는 안 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질문. 여러분은 직무윤리를 위반한 걸까요? 다시 말하면 회사의 일로 가가지고 쌓여진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간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 직무윤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가는 거죠. 예. 물이 가는 게 그 법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사회가 질서를 지키고 안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자연스러운 거죠. 사회와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평소에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회와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떻게 된다? 시험 보는 동안에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 줘야 된다. 개념이 오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엄격한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시험 보실 때만이라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런 개념을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직무윤리 뒤에 나오죠? 예,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챕터 1에 처음 나오죠? 자, 왜 이렇게 직무윤리가 강조되느냐? 첫 번째 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나와요. 네, 동그라미 1번 안에 보시면 자, 윤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굉장한 파국들이 올 수 있다. 단편적인 예가 뭡니까?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런 것들이죠. 예, 제가 고객 정보를 가지고 어때요? 다른 곳에 판다거나 고객 정보를 제가 다루는 업무를 하는데 그걸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오는 거죠. 자, 본인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현대에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엄청난 파국과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 윤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꼭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실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지 마시고 제가 불러드린 거 읽어드리는 것만 밑줄 그어 놓으시고 복습하실 때 한 번만 더 체크하시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학교 가시면 윤리처럼 중요한 게 어떻겠습니까? 현업에 들어가셔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겠죠. 그때는 정말 더 여러분이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셔야겠죠. 자,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직무윤리가 어떻게 되고 있대요? 무형의 자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직무윤리 자체도 하나의 어때요? 예, 자산처럼 인정이 되고 있구나. 왜? 직무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자체 존립이 위태위태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밑에 쭉 내려가시면 7번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너무나 상식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7번 보시면 윤리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생활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된다는 거죠. 왜? 윤리적인 기업이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현업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직장에 근무할 수 있고 결국은 승진해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표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자, 조직과 개인의 생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효율성과 효과성의 요소들이 나오죠. 예, 구체적인 건 보지 않더라도 효율이라는 게 뭐예요? 왠지 양적인 문제들 보시면 정량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정당성의 요소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철학이니 윤리니 이런 것도요. 질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들이 봐도 정당성의 요소가 되고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량적인 요소다. 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과거에 출제된 사례가 있으니까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9번 보이시죠? 예. 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리인 문제라는 게 나오고 있죠. 예, 대리인 문제라는 게 뭐죠? 에이전시 프로블럼? 네. 고용인,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 이 두 장안의 이익이 상충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예,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령 제가 고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 이제 사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사장님은 회사를 키워가지고 어떤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고 직장인으로서 어때요? 제 자신도 역시 또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회사의 이익을 해하고 제 이익을 또 취한다거나 이런 일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방지하는 게 뭐다? 바로 윤리가 되겠다. 그래서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자, 10번 동그라미 보세요. 직무윤리는 법규와는 달리 자발성 내지 자율성을 가진다. 자, 그러한 것이 장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법은 규율이잖아요. 법. 그러면 타율적이고 강제성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윤리는 어떻습니까? 예, 자율성이다. 자율성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까? 스스로 강제하지 않아도 본인이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게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익도 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바로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자율성이 매우 그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법의 제재와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는 이게 약간씩 혼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윤리라는 게 법하고 완전 별도되는 게 아니죠. 윤리 개념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 안에 뭐가 나온다? 법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그 중간적인 영역, 그레이 영역이라는 건데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 얘기 진행하면서 하나씩 더 살펴보죠. 어쨌든 법과는 달리 직무윤리는 뭐다? 예, 자율성을 가진다.